자, 이제 세 번째 보면 조금 전에 우리가 했던 부조리극의 특징을 보죠. 대표적인 게 이제 사무엘 베케트의 고도를 기다리며 보죠. 고도를 기다리는 것도 보면 고도를 기다리며 Waiting on Godot 이것도 보면 이 세 명의 남자가 누군가를 기다려요. 근데 끝없이 고도가 올 거를 기다리지만 고도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오려는지 알 수도 없어요. 근데 하루 종일 기다리다 또 집에 가고 기다리다 가고 이런 삶의 무목적성 같은 것이 여기에 드러나 있죠. 플롯이라든가 주제라든가 인물의 묘사를 포기한다. 또 분절된 대사의 기계적 반복과 몸동작 뭐 똑같은 거 우리 삶이 그렇게 지루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조리한 거 시간과 공간에 어떤 변화도 없고 이런 것들 장르의 모호성 순환적 또는 직선형 구조 그러니까 반복하는 거죠. 아니면 똑같은 것이 지속된다든가 적극적 염세주의 자 이와 같은 것을 가장 잘 대표하는 것이 사무엘 베케트예요. 이 사람 중에서 Waiting on Godot 고도를 기다리며 스님은 뭐 국내에서 연극도 몇 번 봤고 아마 저 연극을 최하 7번 이상을 보지 않았을까요? 또 임영웅이라는 우리나라의 유명한 고도를 기다리며만 하는 연출가가 유명한 사람이 있죠. 임영웅 지금 뭐 가수 같기도 하지만 노인 양반이 있어요. 70회를 넘게 이 고도를 기다리며를 70회 넘게 연출했던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서울에 가서 한 30년쯤에도 보고 10몇 년쯤에도 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고도를 기다리며 여러분들 한번 고도를 기다리며 기회 되면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영국의 유명한 사무엘 베케트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원래는 소설가예요. 그죠? 원래는 소설가인데 사무엘 베케트 소설가인데 잠시 극도 써서 머리를 식힐 겸 쓴 것이 고도를 기다리면데 아주 굉장히 소설보다 더 유명해졌죠.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작가가 해롤드 핀터예요. 이 사람의 극을 자크 락항의식으로 해석하는 작품도 많았었는데 1950년에 단막극 더 룸을 쓰면서 새로운 인생의 전기를 마련하는데 이 사람도 덤 웨이터 이것도 한번 봐서 이 사람의 작품도 이렇게 해롤드 핀터의 극들은 난해해요. 해피 버스데이 더 버스데이 파티도 굉장히 중요한 작품으로 인정받고 있다. 흔히들 평자들은 핀터의 초기 극들은 위협 희극 코미디스 오브 매너스라고 일컫는다. 왜냐하면 이 극들 속에는 정신적, 신체적인 자유와 안전에 우애를 가하는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존재, 즉 외부자의 침입이나 내부자의 외부자에 대한 폭력 등 위협적인 요소가 강하게 투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따금 웃음을 유발하는 희극적 장면이 연출되기는 하지만 극 전체에 위협적인 폭력과 강압에 대한 분한한 분위기가 편재해 있는 대표적인 극이 생일 파티, 벙어리, 덤 웨이터 등으로 이들은 위협 희극으로 분류된다. 자, 그래서 영국의 아주 대표적인 작품이 작가가 사무엘 베케트와 해롤드 핀터예요. 사무엘 베케트는 뭐 불어로 또 지어로라는 용 소설을 불어로 쓰기도 했죠. 자, 그래서 이 두 사람을 한번 보면 베케트는 시적 이미지 축적으로 실존적 상황을 관객에게 환기시켜주는 상징주의적 이미지즘적 기법을 사용하며 현실 사회 문제를 직접적인 주제로 삼지 않았으나 핀테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제들을 주제로 삼기를 기피하지 않았다. 핀터는 절제되고 분절된 언어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 베케트의 기법을 수용하였지만 어떤 장소 묘사에 있어서
풍경묘사, 뭐 장경묘사를 할 수도 있고 풍경묘사라고 할 수 있죠. 극중인물의 묘사에 있어서 그들보다는 훨씬 더 사실적이다. 하지만 핀터가 사실적이라는 말은 베케트에 비하여 그렇다는 것이죠. 그의 극은 결코 설명하거나 의미하지 않는다. 또한 그의 주제를 말하지도 않는다. 바로 그러한 점에서 우리는 베케트 극에서 느끼는 수수께끼와 같은 안해함을 핀터의 극에서 이상적으로 그 이상으로 마주치게 된다. 그러니까 핀터의 극을 여러모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신분석학적으로 페를로 핀터의 작품을 해석하는 박사 논문도 많이 나오고 그러죠. 자, 어쨌든 20세기의 대표적인 업소드 드라마 아티스트 사멜 베케트, 물론 소설가이지만 또 고도를 기다리며 헤롤드 핀터라는 작가, 이런 사람들을 알아뒀으면 좋겠다. 자, 이제까지 하나의 그 중매장이로서 이런 얘기를 한번 해봤어요. 연극을 보는 게 굉장히 좋겠죠. 자, 조금 쉬었다가 20세기 영국 시를 해보겠습니다. 좀 쉰다는 게 잠시만 멈췄다가 또 시작할게요. 내가 멈춰도 다음에 시작하면 멈췄는데 잘 모르게 돼 있어요. 자, 이제 대망의 20세기 영국의 시 여기로 가보죠. 이제 우리 오랫동안 해왔는데 영국 시까지 넘어왔어요. 자, 20세기 영국 시를 보면 19세기 낭만주의 시는 뭐예요? 19세기 워즈워드가 얘기했던 시는 농부의 언어도 시어가 될 수 있고, 18세기에는 시는 뭐와 같아야 돼? 일리아스의 일리아스와 같이 시를 잘 다듬어서 공자 맹자의 말씀처럼 써야 되는 것이 시였어요. 근데 19세기는 감정이 막 흘러 넘치는 거죠. 아름다운 꽃을 보고 어떤 그 호수의 멋진 모습을 보고서 감정이 막 뛰고 넘치는 것을 집에 와서 조용히 회상하며 개인적인 농부의 언어로도 쓸 수 있는 게 19세기의 낭만주의적인 시관이죠. 그래 20세기에 들어오면은 이제는 이렇게 함께 공유하는 시보다는 인간 개개인이 함께 남들하고 살아가지만 그것들이 개개인의 어떤 눈빛으로 시를 쓰는 거라는 생각이 들죠. 자, 이와 같은 얘기들이 어디에 있어요? 181페이지 한번 우리 책을 보면 20th Century Poetry 여기에 있죠. 지금 내가 설명한 얘기가 이 얘기였어요. The history of English poetry in the 20th centuries tend to support the frequent remark that poetry is essentially a private art form. The history of English poetry in the 20th centuries, 20세기의 영국 시의 역사는 tend to support the frequent remark that, 이런 빈번한 이런 말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 20세기 영국 시의 어떤 역사는 이하라는 이런 빈번한 말, 이것을 지지한다는 거죠. 뭐냐면 poetry is essentially a private art form. 시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아주 개인적인 예술 형식이다. 시는 걔 혼자 쓰는 거죠. 야, 우리 가서 시 쓰자. 그래갖고 몇 명이 모여서 시 쓰고 그러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시라고 하는 것은 이게 개별적인 예술 형태라는 말을 지지한다는 거죠. Certainly, poets are often influenced by other poets. 확실히 시들은 are often influenced by other poets. 다른 시인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죠. 유명한 사람이 그 사람 비슷하게 나도 쓰려고 하고 영향을 받죠. 이런 생각도 그렇고, 그리고 those who, 또 이런 사람에 의해 영향을 받아요. 무슨 사람? Who live through the same social and political event. 자, 이런 것을 통과해서 이렇게 살아온 사람, 비록 사회적인 또 정치적인 사건들이 매일 당연할 수 있어 함께하는 것이 common outlook 오운데 시인들에게 함께 관찰하는 어떤 관점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회적 정치적으로 무슨 사건이 코로나가 있으면 그 코로나를 바라보는 이런 공통적인 생각, 이런 것을 통해서 살아온 사람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죠. 그러나 뭐 코로나를 함께 다 경험하고 뭐 한다 하더라도 시를 쓰는 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러나
in the end 결국에는 each poet works as private. 자, 그래서 결국은 시인들의 작품은 시인은 시를 쓰죠. as a private 개별적으로. 그리고 separate person 또 이런 사람을 separate 구분시키는 거죠. who make his own world from his own deep concern. 시인들의 그의 깊은 관심사로부터 그 자신의 시인의 자신의 세계를 만드는 사람을 또 분리해낸다. 그러니까 시인들은 함께 이렇게 코로나도 겪지만 집에 들어가면 스스로를 남들과 분리해서 자기들의 생각을 또 이 시로서 표현해내죠. necessary, 필수적으로, therefore, 그래서 the story of English poetry, 영국 시의 이야기는 in the 20th century, 20세기 영국 시의 이야기는 is very much a story of individual figures, 굉장히 개별적인 인물들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한 시대를 같이 살고 코로나도 함께 겪고 다 어떤 전쟁도 하고 했지만 시를 쓰는 것은 돌아가서 혼자 조용히 자기의 개인의 시를 쓰는 것이다. individual figures, 개별적인 존재의 이야기이다. 당연하죠. 자, 그와 같은 개별적인 이야기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181페이지에 있죠. The great figure in poetry early part of the century. 20세기 초에 이 시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 W.B. Yeats였어요. Whose work covered 50 years. 한 50년이라는 세월을 글을 썼죠. 시를. His first poems were published in 1889. 1889년에 그의 시집이 처음 나왔고 His last, 그의 마지막 시는 were written in 1933. 1939년에 쓰여졌다. He was Irish, 아일랜드 출신이에요. When he was began writing important concern of his poetry to show and honor nature and character islands and island people. 아일랜드 사람들의 성격과 본질을 아주 명예로운 아주 그 영광스러운 본질, 아일랜드의 사람들의 어떤 이런 성격을 극찬하고 또 보여주려고 시를 썼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아일랜드 얘기를 한번 하기 위해서 먼저 누구를 보느냐면 예이츠 얘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얘기한 것처럼 예이츠는 50년 동안 시를 써서 전기, 중기, 후기로 나눠요. 그의 시세계를 여러 번 변해가는데 예이츠의 초기 시는 83년은 시발점을 해서 50년 동안 아일랜드의 민담 같은 것을 소재로 해서 쭉 쓰여졌죠. 그는 빅토리아 여왕 시대에 인간의 물질화를 가져온 과학적 실정적 철학에 염증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기독교 신앙에 귀의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체물로서 그는 신플라톤 철학과 접신학과 같은 비교주의 신비사상에 몰입해 들어간다. 그러니까 신과 접신을 하고 이 예이츠는 또 중국의 어떤 시 같은 거에도 중국의 한자에도 관심이 있고, 그러나 예이츠는 이때까지도 이런 스펜서라든가 블레이크, 셸리 등의 낭만주의 시인들이 영향하에서 시작을 하고 있었다. 자, 어찌됐든 그의 그렇게 이제 초창기는 그랬고 중기에는 그의 몽환적인 세계와 아일랜드의 영웅담과 민담의 바탕을 둔 초자연적인 세계에서 벗어나 현실 세계와 접하게 되고, 이를 계기로 그의 시세계도 보다 구체적인 모습을 띠게 된다. 이제 구체적인 얘기를 썼다. 그 다음에 그 1915년에는 그의 우주론을 책 A 비전, 이거는 A 비전이라는 거는 이 책이 한번 나왔었고 국내에서 소개된 적이 있는데, 이 달이 초승 달부터 만달까지 달이 이렇게 변해가는 모습을 설명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주론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동양의 사상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는 시예요. 그의 후기 시는 1919년에 발표한 The Wild Swans at Cool로부터 시작이 된다. 이 시집에는 세컨드 커밍, 재림, 예수가 다시 오는 더 세컨드 커밍 같은 것도 있고, Sailing to Byzantium, 비잔티움으로의 항해, 그리고 더 타워, 탑이라는 것도 아주 유명한 게 있어요. 더 타워 시인데, 그리고 Among School Children, 그 학생들 사이에 이거는 그 유명한 여자가 있어요. 이 H의 애인이 모드곤이라는 여자가 있는데 평생 동안 모드곤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 H가 모드곤과 함께 결혼을 하려고 평생 동안 애인으로 했는데 결국은 나중에 그렇게 안 됐죠. 자, 그래서 어디 고등학교의 교육장으로서 어느 관리가 돼서 고등학교에 이제 갔을 때 저기 어떤 여학생이 앉아 있는데 그게 모드곤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글을 쓴 거죠. 또 비잔티움 이런 시가 있는데 한번 예이츠의 시는 현실과 이상, 육체와 영혼 사이에 양립할 수 없는 이온화된 세계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 예이츠가 바라보는 비극적인 인간 조건이다. 자, After Long Silence를 펴내고 Last Poems를 이제 펴내고 끝내는데 하여간 50년 동안 수많은 시를 썼고요. 아일랜드의 문예 부흥운동을 이끌었고 아일랜드의 독립운동을 이끌었고 그 아일랜드 후기에 자 20년대에 아일랜드 문예 부흥운동의 핵심적인 인사가 예이츠이고 그의 시는 20세기 최고의 시인이라고 볼 수 있다. 자, 그런 얘기를 드리고 그다음 T.S. 엘리엇인데 T.S. 엘리엇은 미국의 영국으로 귀한 작가죠. 그래서 T.S. 엘리엇은 자기가 비평을 쓰면서 20세기 최고의 시인이라는 생각을 하고 극작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T.S. 엘리엇의 비평은 엄청나게 날카로워서 신비평, 뉴 크리티시즘이라고 그래요. 신비평의 어떤 핵심적인 역할을 했죠. 그래서 1950, 60년대에 신비평의 뉴 크리티시즘의 바탕이 된 사람이 T.S. 엘리엇이다. 토마스 세인트 엘리엇이다.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좀 냉정한 면이 있죠. 자기 부인을 뭐 정신병에 가두기도 했다는 얘기도 있고 은행에 다녔었는데 아주 지적이고 이성적인 이런 존재였고 찔러도 피가 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의 외모를 하고 있죠. 1910년 22살에 최초로 주목받은 지 The Love Song of J. Alfred 프루프룩의 연가라고 돼 있죠. 아주 이 시도 공부해 보면 한 2시간 정도 해설하는데 걸릴 것 같죠. The Love Song of J. Alfred 프루프룩. 선생님 다닐 때는 이거를 외우라고 그래서 외웠던 적도 있어요. 그는 런던 체류 중에 1921년에 또 웨이스트랜드를 집필하기 시작 에즈라 파운드의 대대적인 수정을 거쳐 22년에 출간되었다. 에즈라 파운드라는 또 좀 걸출의 인물이 있는데 그 시대에 지금 어떤 파시스트 운동에 참여하기도 하고 20년대에 미국으로 돌아가서 지금 좌파의 어떤 대부 같은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정신병도 걸리고 그랬죠. 어쨌든 이 시대의 대표적인 시인 금방 알아보는 거예요. 아주 위대한 시인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근데 이제 T.S. 엘리엇이 웨이스트랜드를 써가지고 파운드에게 갖다 줬더니 빡 바꿔갖고 수정해갖고 이렇게 줄여줬죠. 바로 지금 그 작품이 더 웨이스트랜드죠. 그러니까 파운드는 그만큼 시를 읽어낼 능력이 충분히 있는 사람이었다. 자, 황무지 또 웨스트랜드 이후에 엘리엇은 또 홀로우맨을 쓰기도 하고 애쉬 웬스데이 이런 것을 발표하기도 했다.
자, 그 다음에 Murder in the Castle 시극으로 영역을 넓혀서 칵테일 파티도 썼다. 이거 빨간 거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다음 칵테일 파티 같은 것도 그가 쓴 유명한 시극이다. 극은 극인데 시처럼 쓰여진 극이다. 엘리엇의 특징을 볼까요? 엘리엇은 영어를 사용하는 어느 시인도 시도한 적이 없는 현대 도회지의 생기 없는 음울한 양상이 시적 소재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 너저분한 현실과 환상적인 것 사이의 융합의 가능성, 사실적인 것과 환상적인 것의 병치의 가능성을 보들레르로부터 배웠다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엘리엇은 초기 시들 속에서 주로 현실과 이상 사이의 갈등과 괴리가 가져오는 고독과 우울, 그리고 이로 인한 현실에 대한 환멸과 자조 등을 담아냈다. 또 이것이 바로 The Love Song of J. Alfred Prufrock, 또 Portrait of a Lady, 귀부인의 초상, 프렐루드, 이와 같은 시들이다. 그래서 엘리어트의 이런 것들을 한번 다 중요한 얘기죠. 우리나라에도 엘리엇이 엄청나게 영향을 사실 많이 끼쳤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굉장한 모더니즘의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1930년대에 여전히 예이츠나 엘리엇 등과 같은 출중한 시인들이 활성화하고 있었는데, 그러나 심각한 사회적 변화가 일어나면서 이들과는 다른 각도에서 사회 현실을 바라보는 일군의 시인들이 나타났는데, 이게 오든이다. 오든 또는 여기서 여기서는 내가 보기에 이 오든만 W.H. 오든 이 사람을 알아두면 좋겠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잘 그렇게 언급되지 않는다. 예이츠의 후기 시들이나 엘리엇의 시들은 서구 문명의 묵시론적인 분위기, 인간의 도덕적 정신적 황폐함, 인간 간의 진정한 사랑의 부재, 소외와 단절 등이 존재하는 절망적인 시대상을 다루면서 궁극적으로 이러한 참혹한 현실 세계로부터 구원을 초월하는 세계로 항해나 기독교적인 귀의를 찾아내려 하였다. 자, 이와 같이 오든의 얘기까지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든까지 얘기를 하고 위에 제랄드 맨리 합킨스의 얘기도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서둘러 끝나는 것은 10분 동안 이제 기말고사 얘기를 하려고 하죠. 자, 그래서 기말고사에 관한 거를 이제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험 문제를 요약을 해 보겠어요. 1학기 때 다 배운 것을 1학기 때 시험을 보려고 보려고 했던 것이 1부였어요. 1부 여기까지가 중간고사쯤 볼까 했던 것이고 2부가 기말고사쯤 보려고 했던 내용들이에요. 자, 그래서 1, 2학기 문제들을 예상 문제들을 1, 2학기 예상 문제들을 내가 이제 뽑아봤는데, 다음 물음에 답하셔 4개를 선택하시오 그랬는데 이거는 뭐 지우고 한번 시험 문제를 내봤던 거죠. Who were the Anglo-Saxon founders of England? 영국에서 앵글로색슨의 그 건국자들은 누구인가? 그리고 베어울프는 무엇인가? 설명하는 거죠. What are the outstanding features of Chaucer's Canterbury Tales? 초서의 캔터베리 테일의 가장 아웃스탠딩 눈에 띄는 요소들은 무엇인가? 그것에 또 영향은 어떤 영향을 끼쳤느냐? Why did the Puritans oppose the royal power? 왜 퓨리탄들은 왕의 권력에 반대했는가? 밀턴의 파라다이스 로스트는 뭐냐? 밀턴과 그 시대 상황을 하는 문제죠.
What qualities in Shakespeare as playwright or poet make him supreme in English literature? 자, what qualities, 셰익스피어에서의 어느 특징이 극작가로서 시인으로서의 어느 특징이 그를 영국 문학에서 최고로 만들었느냐? 햄릿, 맥베스, 소네트 그 14행의 시 있죠? 그것을 예로 들어서 셰익스피어의 위대성을 한번 말해봐라. 다섯 번째, 노만 컨퀘스트, 노르만 정복과 그 영향은 무엇이냐? Its influence. What new ideas did writers hold to after restoration? 왕정복구 후에 작가들이 새로운 이상을 가지고 무슨 새로운 이상을 가지게 되었느냐? 이런 얘기들을 한번 물어본 거죠. 자, 어떻게 보면 이게 1학기 중간고사를 보려고 했던 큰 덩어리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중에서 선택을 해서 보겠고, 또 거기에 중요한 부분들을 내가 2개 정도 뽑아서 시험을 보려고 한번 해봤고요. 2부는 영국의 낭만주의에 대해서 영국의 낭만주의에 대해서 상술하시오. 네, 이건 로맨티시즘, 낭만주의에 대해 상술을 해봐라. 작가를 예를 들어 대표 작품을 해설해 보시오. 윌리엄 워즈워드 같은 사람, 또 낭만주의가 뭔지, 워즈워드의 작품은 뭐가, 쉐이런 발리, 키츠 이와 같은 사람들의 얘기를 어떻게 신고전주의와 다르고 어떤 시인이었는지, 또 그 낭만주의 시대의 특징은 뭔지, 이런 것들을 얘기해야 되겠죠. 두 번째, 영국의 모더니즘에 대해서 상술하시오. 우리 모더니즘, 요 뒤에도 내가 이렇게 쭉 모더니즘이 뭔지, 포스트 모더니즘이 뭔지 여기도 있어요. 한번 확인해 봐라. 영국 소설의 발생을 설명하고 19세기 영국의 대표 작가와 작품을 2명 이상 예로 들어 설명하라. 소설의 발생에 대해서 내가 여러 번 얘기를 했고 설명도 했어요. 그래서 소설의 발생을 설명하고 18세기 어떻게 돼서 무슨 상황 속에서 영국에서는 영국 소설이 발생하게 됐는지, 그런 18세기의 소설기를 거쳐서 19세기 영국에서는 소설의 꽃을 피웠는데, 그러면 19세기의 대표적인 작가 누구라고 해서 찰스 디킨스, 또는 조지 엘리엇, 이와 같은 유명한 작가들이 있죠. 또 에밀리 브론테 이와 같은 이런 작가들이 있는데, 이 작가들의 작품을 대표 작품이 뭐 찰스 디킨스의 위대한 유산이라든가, 조지 엘리엇의 미들마치라든가, 브론테 자매의 폭풍의 언덕이라든가, 뭐 이와 같은 여러 작품이 있죠. 이와 같은 걸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보라는 거죠. 그리고 20세기의 소설은 뭐다, 이런 얘기들을 여기에 이제 대표적인, 뭐 아무거나 뽑아놓은 것이 아니라 번역을 해보면 중요한 얘기를 알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여기다 뽑아놨어요. 또 제인 오스틴도 여기 있고, 자, 이와 같이 해서 요거는 우리 책에 있는 중요한 부분들을 내가 번역을 해봤으면 좋겠다. 요거는 점수를 주려고 사실은 여기 뽑아놓은 거죠. 이 정도 번역을 못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영어 공부, 그래서 이번 학기에 어렵다고들 해서 내가 2번 강의도 하고, 또 시험 문제까지 예상 문제를 해서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그래서 이 내 강의를 쭉 처음부터 다시 들어보고, 여기에 있는 자료, 내가 제공한 자료 같은 것을 줘서 A4 용지에 잘 메모해서 한 문제당 A4 용지 한 장씩을 써서 암기해 보면 그걸 가지고 나중에 시험을 보면 좋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잘 준비를 해서 시험 보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나한테 시험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슨 내용을 봐요? 카톡으로 또 보내거나 질문하는 사람은 강의 안 들은 거죠, 그지? 이제 그 질문을 하고 후회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강의를 다 듣고 지금까지 따라온 사람은 시험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다. 자, 이 어떻게 보면 한 학기 나는 상당히 알찼다고 생각을 해요. 이 교재를 전반적으로 다 요약한 거예요. 한글로.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내 읽어주면 얘기도 했고 이것을 다 웬만하면 전달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방법이 무슨 자료 같은 것들을 많이 올려줬으면 좋은데 자료 같은 것들이 우리 교재 보듯이 사진 몇 개 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영국에 갔다 오서 많은 자료가 내 카톡에도 많이 찍고 있지만 그것을 보여주면 뭐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좀 부족하고 이 전반적인 내용을 다 하기에는 벅차죠. 그래서 이게 다른 대학에서는 2학기에 걸쳐서 이루어져요. 1학기에는 여기 1부, 2학기에는 2부. 그래서 1년 동안 하는 것을 한 학기 하려니까 좀 벅차고 빨리 지나가죠. 그런데 요새는 뭐 많은 대학들이 또 한 학기에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중매쟁이가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이건 이렇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 사랑한다는 것은 만나봐야 되겠죠. 읽어야 되겠죠. 영화를 봐야 되겠죠. 그걸 생각을 하시고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많이 넣어놓고 외우고 시험 공부하다 보면 영국에 나중에 언제 갈 기회가 있죠. 가서 보면 아 이런 얘기였네 얘기네 눈에 쏙쏙 들어올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자,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 잘 보시기 바라고 지금 젊은 날에 잘 외워두고 이걸 하면 피와 살이 돼서 나중에 영국에 다녀올 때 보람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해주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한 학기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